자, 그러면 스마고 신인문주의 교육 얘기하자. 음, 19세기를 얘기하는 거야. 자, 머리 들어봐봐. 이거를 쓰면 이제 일단 필기하기 전에, 선생님 먼저 잠깐 얘기 좀 하고, 그리고 이제 필기하고 이제 또 설명하자. 자, 봐봐. 앞에 계몽주의에서, 근데 모든 역사가 그래. 발달이나 발전이라는 개념은 어떠니? 기존의 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건 아니지. 그대로 답습하는 걸 발전, 발달했다. 이렇게는 안 쓰지. 그러면 기존의 거에 어떠니? 대부분 반대 입장을 취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지? 그러면서 더 나은 길을 찾아 나가는 거지. 그지? 만약에 기존의 게 만족스럽고 완벽했다면 이걸 그냥 유지시키면 되는 거. 유지라는 표현이 맞는 거지. 이 얘기는 모든 철학사상이나 교육사상도 그런 것 같아. 계몽주의가, 물론 이제 루소의 경우는 인간의 본성을 얘기했지만, 계몽주의 전체 흐름이 어디 중점이었어? 이성. 인간의 이성적인 부분에 의미를 많이 부여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신인문주의 교육은 어떨까? 너무 교육이 이성적으로 흘러가니까 피교육자인 유아나 아동들의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어떠니 많이 이제 등한시가 되잖아.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반한 교육에 이제 사조가 생긴 거지, 그치? 그게 신인문주의 교육이라고 보면 맞아.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또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우선 필기하자. 인간을 이성적, 합리적으로 보는 계몽주의와 다르게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중요시 여기게. 그치? 그리고 나서 고전을 중시해. 그리스의 문화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인간의 심리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비교하자면, 르네상스는 어른과 아동의 교육 방식은 다르지 않다. 이런 스탠스를 취한 게 르네상스예요. 근데 신인문주의는 어른과 아동의 그제 다른 다르며
교육 방식 또는 또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신인문주의 교육 사상의 전반적인 개괄적인 흐름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개발주의에서 또 이제 파가 나오겠지, 그치? 근데 그걸 또 잡아서 정리하면 돼. 그래서 신인문주의 교육에서 이제 필기됐으면 참아 또 잠깐 보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중요시 여겼다. 어떻게 보면 신인문주의 교육은 계몽주의 중에서는 루소의 영향을 좀 받은 걸로 봐야지, 그치? 루소, 그치? 인간 본성은? 고전을 중시 여겼다. 그러면 인간의 심리적인 연구가 좀 많았겠죠, 여러분들, 그치?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신인문주의 이제 차이점은, 르네상스는 뭐 아동이든 뭐 어른이든, 그치? 같다. 근데 이제 신인문주의는 아니다.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루소의 어떤 영향을 참 많이 받았지. 루소가 어떻게 했죠? 교육 발달, 인간의 발달 단계에 따라 교육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유아 때는 소극적 교육, 감각 교육, 그치? 청년은 적극적 교육, 그치? 이렇게 발달 단계에 따라서 교육이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신인문주의 전체 흐름은 루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그치? 그런 사상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이런 식의 이제 교육 사상에서 신인문주의 교육 사상을 또 우선 개발주의라는 게 있어. 됐지? 이 개발주의 교육 사상을 이제 얘기하는데, 자, 우선 저 보충 자료 좀 봐봐. 신인문주의 교육에서 뭐 고대 그리스 문화의 핵심 인간성이 조화로운 발전 추구, 인간 각자의 개성과 역사, 민족의 특성 강조, 사회적 역사나 문화적 전통의 중요성 강조, 주지주의 입각한 기능적 인간성에 대한 비판. 주지주의라는 게 다버린 개봉주의적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구인문주의의 형식 중시는 뭐 언어와 문장, 신인문주의 내용 중시는 세계관, 인생관, 계몽주의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개인주의, 상류층 중심, 신인문주의는 감성, 이성, 낭만주의, 국가주의, 대중지향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거기 쭉 돼 있는 부분에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준 이런 포인트 기준으로 잘 잡아. 자, 그리고 이제 거기 개발주의라고 돼 있잖아. 자, 여기 좀 보자. 그러니까 아까 계몽주의가 셋으로 나눠지듯이 이제 신인문주의도 또 이제 세분화 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개발주의에서 가장 이제 먼저 꼽는 사람이 페스탈로치를 꼽지, 그치? 보자. 그치? 페스탈로치. 자, 여기 봐봐. 근데 페스탈로치 경우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지, 그치? 페스탈로치 하면은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이잖아, 그치? 근데 페스탈로치 하면 탁 떠오르는 게 뭐야?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먼저 얘기 좀 하자. 페스탈로치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게 뭐야? 그치? 고아의 대부지, 고아. 그러니까 집 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의, 그치? 교육에 관심이 진짜 많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페스탈로치를 고아의 대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야. 그러니까 스위스의 교육 사상가로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 페스탈로치의 이제 가장 큰 교육 사상의 근저 흐름은 뭐냐면, 잠깐 들어봐. 사회 어떤 불평등이 있잖아. 그치? 뭐 사회 불평등의 대표적인 뭐 여러 개 있잖아. 뭐냐면,
뭐 빈부격차도 있을 수 있고, 그지? 그렇지 않나? 또 뭐 어떤 귀족과 뭐 하급 계급의 어떤 계급의 어떤 차이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이런 식의 사회적인 불평등이 있는데 이거를 타파하고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교육이라고 신념을 갖고 있는 사상가예요. 그러니까 이 고아 이제 아이들을 돌봤던 이유도 이제 거기 있다고 그래. 왜 그러냐면 이런 사상이 있으니까 고아나 집 없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 분명히 사회 불평등을 겪게 되잖아. 이 아들이 그냥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되니? 거의 그런 신분에서 벗어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럼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런 불평등을 겪지 않게 하려면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불평등을 겪지 않게, 그치?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그치? 우리나라하고도 좀 비슷한 정서가 맞닿아 있지 않니? 난 페스탈로치 얘기할 때마다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가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나라도 이러면 그렇잖아.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지? 교육만은 책임진다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내가 널 가르쳐 주는 거는 책임져. 그 대신에 그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참 많이들 하시잖아. 그치? 근데 외국에는 그것까지 얘기 안 해. 가르치는 것까지 그거 안 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을 볼 수 있는 단면이잖아. 그치? 진짜 대단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교육에 대한 이 근저의 흐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 스위스라는 나라하고 대한민국이 공통점이 참 많은 나라지, 얘들아. 그치? 어떤 공통점이 있니? 자원이 없어. 그죠? 스위스란 나라도 뚜렷한 자원이 없지. 전부 다 산악지는 무슨 자원이 뭐 있어, 그치? 모르겠다. 기술이 엄청 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치? 산을 뚫고 이런 게 생기면 몰라도 뭐가 매장이 돼 있든 간에 교통이 없어가지고 그건 없는 거나 똑같아. 약 올리는 거지, 그치? 야, 막말로 히말라야 산에 여기 금강이 있어. 어떨까? 더 약 오르지? 이거 금강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엄청난 교통편이 개발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런 거, 그치? 스위스나 우리나라는 가진 게 없는 나라의 공통점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쪽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교육.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재산인 나라들인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람을 빼고 나면 뭐 있나? 우리 생각해봐. 우리 사람을 빼고 나면 뭐 있지? 없어, 우리나라. 진짜 없어. 예를 들어서 또 어디 이게 자원이 없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풍광이 좋다든가. 그죠? 관광 자원이라도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 대표적인 게 저런 거, 체코의 프라하 같은 경우 어때? 웬만한 자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그지? 우리나라는 있나? 없지 않니? 그러니까 이런 나라일수록 이제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은 거지, 그치? 그래서 거기서 페스탈로치의 경우도 항상 그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교육에 대한 신념이 되게 강한 교육 사상가로 보면 돼. 됐어? 자, 그러면 페스탈로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그러면 페스탈로치 교육의 목적은 교육을 통한 인격의 도야가 사회 개혁으로 이어진다. 곧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야.
근데 요 인격 도야라는 게 뭐냐면, 인간을 도덕적 상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인격의 도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도덕적인 상태로 변화시키는 거. 그러면 이런 식의 도덕적인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적 본성을 그치 발달시켜야 된다고 해. 자연적인 본성의 3H를 얘기하지. 헤드, 핸드, 하트, 이렇게 세 가지. 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져 인간은 이 자연적 본성은 그리고 지식, 노작, 도덕교육,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노작 교육이라 하면 뭐냐면 작업 교육이라고도 얘기를 해. 또는 근로 교육이라고도 얘기해. 이렇게. 자, 일단 필기해. 자, 그리고 좀 또 얘기하자. 여기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봐봐. 페스탈로치는 그러면 이제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 이제 이걸 얘기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인격의 도야가 곧 사회개혁으로 이어진다. 이게 사회개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게 무슨 포인트인 거야? 사회의 어떤 불평등함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인격의 도야라는 게 뭐냐면 인간을 도덕적인 상태로 변화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인간을 도덕적인 상태로 변화시킬 때는 자연적인 본성을 발달시키면 된다는 거야. 그게 뭐야? 자연적인 본성, 3H. 머리, 손, 가슴. 이 세 개를 발달시키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서 지식, 그 다음에 노자, 도덕, 이 교육이, 그치? 여기서 이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지식이 뭐지? 이 지식이 뭐야? 요거. 헤드, 머리. 그치? 노작이 뭐야? 노작. 핸드, 손, 수공. 그 다음에 하트, 도덕. 그치? 요 세 개의 교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세 개를 풀어서 지식, 노작, 도덕 교육이라고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3H, 3H를 이제 강조해. 그런데 요 3H 교육을 요렇게도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치? 이해됐나? 그래서 페스탈로치 하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딱. 근데 페스탈로치 같은 포인트는 3H 얘기를 가장 많이 하겠지. 그치? 그리고 3H의 교육에 지식, 노작, 도덕, 요 교육, 그치? 요 페이지를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 페스탈로치의 경우는 그치? 사회 개혁에 대한 의미도 많이 부여한 거, 그치? 그러니까 아까 스미 서두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해준 이유가 이거야. 그러니까 이 페스탈로치라는 교육 사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베이스적인 사상을 좀 봐야 돼, 그치?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긴 그래. 기부 없고, 그치? 부모 없고,
그런 길 잃은 아이들을 돌봐주던 사람이니까, 그치?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불평등을 당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치? 속상한 일이지, 여러분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존재를 만들어서 사회에 내보내면 불평등을 없앨 수 있지 않냐, 이런 논리를 세운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좀 하나 또 느끼는 거 없어? 봐봐. 가만히 보면 스위스라는 나라의 어떤 장점을 엿볼 수도 있지. 이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어. 스위스의 가장 큰 사업이 뭐지, 산업이? 수공 산업이죠, 여러분들. 그치? 스위스 하면 가장 대표되는 상품이 뭐야? 뭐 떠올라? 시계. 이런 거 있잖아. 시계도 그냥 시계가 아니라 수공으로 만드는 시계가 세계로 유명하잖아. 그래서 시계 같은 경우는 정말 손이 노자, 응? 핸드, 응?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쪽으로 이제 사실은 노자, 핸드에 대한 근로, 작업 교육에 대한 거는 사실은 최근에 와서 의미가 있지만 옛날에 이런 걸 강조한 사람이 없었잖아. 지금까지 서양 교육사상 보면서 이 핸드, 작업, 이거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 보는 거지, 지금 우리가. 그치?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을 받아 스위스라는 나라에 오늘날 같은 나는 모습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그치? 그래서 웬만한 세계에서 가장 으뜸으로 꼽는 시계들은 스위스 제작이 참 많죠, 여러분들. 그치? 근데 거기 가면 스위스라는 나라 이렇게 이제 놀러 갈 기회가 많잖아, 우리가. 그치? 유럽 가면 스위스 많이 가잖아. 그치? 가보면 이 노자, 핸드, 진짜 많아. 그러니까 시계뿐만 아니라 우리 스위스 칼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그, 맥가이버 칼 있잖아. 막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뭉쳐있는 거. 그거 스위스 갔다 오면 다 남자들은 많이 그거 사다 주잖아. 그치? 그런 것도 그렇고, 그치? 그 다음에 목공예도 이렇게 뛰어나고. 그러니까 목공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다른 유럽보다는 좀 더 이렇게 더 많이 세련된, 그런 느낌들이 진짜 많이 받아. 그래서 보면, 페스탈로치의 영향을 좀 많이, 그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런 느낌은 있더라. 근데 스위스 가서 제일 맛있는 게 뭐야? 제일 맛있는 게 뭘 것 같아? 여러분, 뭘 것 같으니? 아니,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스님은 개인적으로 뭐냐면, 스위스 대표는 막 여러 가지 뽕도 이런 거 다 많잖아. 그치? 근데 그런 거 말고, 스님이 이제 스위스 자유여행을 이제 가니까, 자유여행을 가다가 스위스를 지날 기회가 있었어? 근데 되게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이제 편의점이 있잖아. 편의점에 들어가서 이제 먹을 거 있나 이렇게 봤는데, 그 편의점 입구에, 이렇게, 그치? 우리 닭 전기구이 하는 거 있잖아, 얘들아. 전기구이 닭 뭔지 알지? 통닭. 응? 그런 식으로 요만한 조그만, 우리가 연계라고 그러잖아. 그치? 조그만 닭을 가지고 전기구이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 당시 쌤 기억으로는 한 6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7, 8천 원 됐던 것 같아. 응? 너무 맛있게 생긴 거야, 그게. 그래서 이제 이걸 산 거야. 이걸 사고 맥주 한 캔을 사서,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 옆에 마침 이렇게 개울이 있더라고. 근데 개울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벤치가 있잖아, 그치? 거기 앉아서 이제 그걸 먹은 거야. 최고야, 최고. 진짜 최고야, 저거. 그래서 스님이 딱 먹어보고 딱 느낀 순간이,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또 대박이겠다. 진짜 이거 대박 날 것 같아. 아니, 7, 8천 원 정도고, 여러분, 이게 조그만 닭인데, 전기구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은박지 있잖아, 알루미늄. 그치? 거기다 이렇게 싸가지고, 하나 이렇게 해서 파는 거야. 얘들아. 그 맛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쌤이 그동안 무수히 많은 음식을 먹어봤을 거 아니야. 그치? 먹어본 음식이 무지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중에서 가장 1번을 꼽으라면 쌤이 이걸 꼽아. 이거. 그러니까 그동안 엄청나게 비싼 음식도 먹어보고 다양하게 먹어봤겠지. 그치? 기억도 안 나. 근데 이거는 그렇게 기억이 나. 그만큼 쌤한테 굉장히, 그치? 좋은 이미지를 남겨놓은 거지, 그치?
그 나중에 얘기해 준 이유가 나중에 있잖아. 니네 이제 스위스로 여행을 가면, 그러면 편의점에 들어가면 다 있어. 편의점에 들어가면 입구에 요런 식으로 전기 이렇게 포장해서 파는 거 있거든? 그거 하나 사다가 맥주 한 캔하고 딱 먹어봐봐. 그치? 쓴 말이 뻥이 아니네? 이건 진짜네, 그치? 그런 느낌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맛있지, 이게? 응? 야, 니네 그런 거 봤어? 전기구이 하면은 기름기가 별반 없잖아. 기름이 다 빠져서, 그치? 퍼석퍼석 하잖아, 그치? 전기구이 먹어봤어, 통닭? 안 먹어봤어? 전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반 이렇게 차에다 뒤에도 놓고 이렇게 막 돌리고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 기름빗으로 빠지는 거, 그치? 그러면 그건 되게 닭이 퍼석퍼석 하잖아. 기름이 없으니까, 그치? 안 그래. 튀긴 닭처럼 기름이 아주 잘잘 흘러. 그러니 이게, 그치? 얼마나 맛있겠니, 그치? 꼭 권해주고 싶은 음식이야, 이거는. 응?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하자. 보면, 자, 그래서 이제 페스탈로치 봐봐. 개발주의에서 페스탈로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이제 3H 됐어? 그 다음에, 직간의 3요소, 그 다음에 노작교육의 원리, 노작교육이 뭔지 알지? 금방 얘기했잖아, 그치? 수공업적인 교육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헤르바르트로 들어가자. 이제 페스탈로치는 됐고, 자, 여기 좀 보자. 그러면 이제 헤르바르트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 헤르바르트도 이제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뭐냐면, 봐봐. 어차피 서양 교육사에서 나오면 한 문제 나오잖아. 두 문제, 세 문제 낼 건 아니지, 이 파트가. 그치? 한 문제 나오면, 요번에 루소 나왔잖아. 작년에? 그럼 올해 누구 나올 것 같아? 헤르바르트 나와. 이 교육학의 아버지야. 이 양반이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 루소하고 헤르바르트가 가장 시험에 많이 선택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헤르바르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보자. 보면 헤르바르트의 이제 교육 목적은 우선 필기해놓고 도덕적인 함양. 도덕적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 명료한 도덕적 판단 능력에 육성을 중시했어. 그리고 교육 방법은 관리, 아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교수. 개인의 사고를 형성하고 감정과 의지를 증대.
훈육, 도덕적 품성을 직접적으로 둬야 하는 방식. 그리고 교수 방법은 교수 학습 방법, 교수 4단계에서 정지적 관심, 진심, 진동적, 관심, 정지적 숙고. 진동적 숙고. 그리고 표상심리야. 여기다 하나 더 써. 인간의 마음을 텍스트화, 기호, 상징으로 구분되는 표상의 결정체로 보는 것. 자, 이렇게 필기해봐요. 그렇으면 이제 또 보충할 것 좀 얘기해 줄게. 헤르바르트는 요건 잘 기억해. 올해 가장 가능성 있는, 그치? 교육 사상가로 보면 되지? 필기됐어? 자, 이제 여기 좀 봐봐. 스마하고 얘기 좀 하자. 들어봐봐. 헤르바르트에서 이제 교육 목적을 도덕적인 함양, 도덕적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 명료한 도덕적 판단 능력의 육성을 중시했다. 야, 근데 여기 잠깐 들어봐. 신인문주의 흐름하고는 조금 안 맞는 사람이지. 신인문주의가 아까 서두에 어떤 교육 사상이었죠? 이성보다는 정서와 감정을 중요시 여기는 거지 않았어? 그 신인문주의의 어떤 개괄적인 교육 흐름이었잖아. 사상 흐름이었잖아. 근데 여러분 머리 들어봐. 근데 헤르바르트의 교육 목적은 도덕적 판단의 능력의 육성이잖아. 누구 필라? 아까 계몽주의에서 누구 필라? 칸트 필라지 않니? 그제? 칸트가 아까 합리주의 얘기할 때 도덕적인 인격 도야를 얘기했잖아. 맞지?
왜 그럴까?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야. 헤르바르트라는 이 교육 철학자 사상가가 독일 사람이야, 독일. 그 아무래도 자기 나라의 윗사람, 선배, 그치? 영향을 받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루소가 계몽주의자인데 계몽주의를 비판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면 헤르바르트는 어때? 신인문주의는 맞지만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신인문주의 흐름하고는 좀 이렇게 벗어난 느낌을 받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교육의 어떤 목적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응? 도덕적 판단의 능력의 육성을 중시 여겼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아까 얘기한 데 스미 얘기한 대로 기억해봐. 어디 사람이라고? 독일. 응? 독일 교육 사상가야. 응? 여러분들 그거 알아? 뭐냐면 있잖아. 여기 봐봐. 유럽에 다양한 국가가 있잖아. 그치? 근데 유럽 국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게 대접을 받는 국가 사람이 어딘 줄 알아? 독일 사람이야. 응?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지중해 끼고, 지중해 이제 뭐 스페인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이제 북아프리카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데 가잖아. 그러면 독일 사람이라 그러면 어떠니? 저먼이라 그러면 엄청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느낌 어때?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 사람이라면 높이 평가해? 그런 거 있잖아. 어디 나라 사람이면 그럴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어디 나라 사람, 에이, 그래요?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 얘들아. 그치? 무슨 말이 맞지? 어디를 가장 이렇게 높이 평가해? 사람마다 뭐 다를 수는 있어. 그치? 어디를 많이 평가하니? 니네 저기 뭐야? 영국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때? 그거 어떠니? 조금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데 영국 사람입니다. 아니면 프랑스 사람입니다. 하면 어떨까? 일단 높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지 않나 우리도? 맞지 뭐,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유럽 중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면 어때? 뭐 영국,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나라 사람이면 우리도 좀 높이 평가하는 게 있잖아. 근데 유럽의 어느 나라 사람이면 어때?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게 있잖아. 조금 그래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어디지? 스페인도 결국 저렇게 높이 평가는 안 하지들. 포르투갈이나 뭐 이탈리아 이런 쪽은 우리가 영국, 독일, 프랑스만큼 평가하는 그런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그치? 막 알아듣지? 그러면 그런 게 있어요. 얘들아, 뭐냐면 이렇게 지중해 낀 그 유럽에 가잖아. 그러면 독일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많이 높이 평가해. 그래서 이 어디 이제 갈 때 독일 사람이라는 그 자체를 이렇게 자긍심을 갖게 이렇게 표상을 해.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이런 부분이 영향을 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냥 독일 사람들 하면은 그냥 다른 국가 사람들이 도덕적인 이미지, 그치? 그걸 딱 가지고 있는 거야. 왜냐면 그동안 그 나라를 지탱했던 철학 사상적인 부분들이 이쪽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뭐 또 답답하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그치? 이렇게 많이 평가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보자. 교육 방법은, 관리, 교수, 훈육, 이렇게 세 가지 교육 방법을 가지고 요거를 키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교수 학습 방법에서 교수 4단계설이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잖아. 자, 쌤이 요거 불러줄게. 밑에다 써봐. 정지적인 전심은 주제를 명료하게 제시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야. 주제를 명료하게 제시. 그 밑에다 써. 그리고 진동적 전심 밑에다 써. 새로운 주제를
새로운 주제를 이전에 배운 것과 관련 지어서 해석 이해하는 거. 새로운 주제를 이전에 배운 것과 관련 지어 해석 이해하는 거. 정지적 수권은 내꺼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내꺼화. 그러니까 내 걸로 만드는 거지, 내꺼화. 응? 내꺼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동적인 수권은 실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실생활에 적용. 이게 교수 4단계 설을 얘기하는 거야. 응? 얘기됐어? 그러면서 표상심리학을 얘기했던 철학자, 교육사상가는 인간의 마음을 텍스트, 기호, 상징으로 구분되는 표상의 결정제로 보는 거. 이런 거 표상심리학.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헤르바르트까지 이렇게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자료 좀 봐봐. 보면, 헤르바르트에서 교육학의 아버지, 철학, 윤리학, 교육 목적, 표상심리학, 다면적, 그지, 흥미 고려, 그 다음에, 오도념 도야와, 그 다음에 교육방법론, 관리 교수 훈육, 그지? 그 다음에 교육적 교수, 명료, 연합, 개통, 방법, 이렇게 쭉 돼 있지, 그지? 뒷장 넘겨봐. 넘기면, 근데 이제 헤르바르트는 쓰면 이렇게 정리해준 이런 걸로 보고 그건 좀 한번 가볍게 읽어. 자, 요 기준으로 봐. 자, 그러면 자 이제 프레벨로 들어가자. 프레벨. 프레벨 폈어. 근데 두 번 복사가 됐지, 그제? 프레벨을 찾아봐. 그 뒷장 넘겨봐. 이제 개발주의에서 프레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 프레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 여기 보자. 근데 그럼 프레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얘기해봐. 프레벨 학습 방법 많이 하잖아, 애들. 뭐야? 여러분들도 그 학습 방법 배우지 않았나? 뭐지? 놀이나 게임을 통한 학습이 있잖아. 이게 어렸을 때 그랬잖아. 놀이, 게임 이런 걸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 그치? 프레벨 하면 딱 그게 떠오르는 그거지. 맞아. 자, 프레벨을 써줄게. 또 써봐. 기본 관점. 이상주의. 아동은 고유하고 독특하며 개별성을 가진 존재이다. 인간의 발달을 나무에, 식물의 성장과 비유. 교육 목적은 신성의 개화.
교육 원리는 통일의 원리. 신인간, 자연의 삼위일체. 자기 활동의 원리. 인간의 창조적이며 자발적인 활동. 이게 게임이나 놀이인 거지. 계속성의 원리. 연속적 발달의 원리. 교육 내용은 작업, 게임과 노래, 자연과학과 언어, 수교육, 교육 방법은 놀이를 통한 교육, 이렇게. 그제. 그래서 프레베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프레벨은 워낙 뭐, 그치? 요즘도 많이 보잖아, 그치? 됐어. 근데 너 여기 봐봐. 프레벨하면 가장 임팩트를 갖고 있어야 봐야 될 부분이 뭐야? 요거지, 요거. 그치? 요 부분이 가장 임팩트 있게 봐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원리적인 부분의 통일의 자기활동의 원리. 근데 이런 건 뭐 숙지하기가 좀 힘들어. 그치? 이런 것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치? 인간의 발달을 식물의 성장에 비유했다. 뭐 이런 것도 좀 표현이 그죠? 볼만했던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이제 보충 자료 보자. 국가주의 피테가 있고 과학적 실리주의 스펜서가 있지, 그치? 그들은 가볍게 보고. 그리고 밑에 개발주의에서 페스탈로츠하고 헤르바르트가 이렇게 두 사람이 대별돼 있지. 거기에 프레벨은 없지, 그치?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페스탈로치하고 헤르바르트가 다시 한번 정의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봐. 그러면 이제 도움이 될 거야. 자, 그럼 뒷장 넘기자. 뒷장을 넘겨서 이제 문제를 보면 신인문주의 문제가 진짜 많아. 조금 스미 빠르게 빠져나갈게. 자, 1번 답은 2번 봐봐. 교육제도의 정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2번 문제 봐.
신인문주의 교육에서 제기되었던 핵심적인 문제를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바 주지주의에 입각한 기능적 인간 양상에 대한 비판. 아까 스며 얘기했었지? 계몽주의가 주지주의적이잖아, 그치? 그 이제 반대적인 이빨인 게 신인문주의라 그랬잖아. 3번 봐. 신인문주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 1번 봐. 개인의 완성이 개인의 필요한 교육을 인간 중심적 교육이다. 아니지. 인간 중심적 교육은 아니지. 1번 답이 돼야 돼. 4번 봐. 페스탈로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직관, 자발성의 원리는 교육 방법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2번, 3번, 4번은 뭐 교수 방법에서 체계적인 4단 기술을 도입하였다. 도덕적 품성의 도야를 교육 중심으로 삼았다. 과학적 교수법의 연구를 활기띄었다. 그치? 2, 3, 4번은 전부 다 헤르바르트 얘기하는 1번이 직관, 자발성에 올된 교육 방법을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페스탈로치는 철저하게 신인문주의 흐름을 탔던 사람이었지, 그치? 맞나? 근데 이제 2, 3, 4번은 헤르바르트의 인간의 이성적인 도덕적인 면을 강조한 교육이었었잖아, 그치? 5번 봐. 교육사상가가 누구냐? 그치. 리하르트와 게르트루트 백조의 노래 나의 운명. 아동의 내적 발달과 가능성 개발에 중점을 인간의 여러 가지 능력이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했다. 페스탈로치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뒷장 넘기고 6번은 헤르바르트에 대한 거리가 먼 것은 4번 봐. 당시 얘기했던 능력 심리학이 아니라 표상 심리학이었지. 표상 심리학. 7번 봐. 1번은 누구냐면 루소야. 칸트가 아니라 루소야. 2번은 몬테소리가 아니라 프레벨이야. 프레벨. 헤르바르트 3번 답이 맞아. 4번의 피에테는 뒤에 보면 아동의 개성 존중과 자기 활동을 조성하였다. 피에테는 국가주의잖아, 그치? 그러니까 4번은 그 뒤에 내용이 틀렸고, 5번은 퀸틸리아누스야. 퀸틸리아누스를 얘기하고, 8번은 다음 중 교육 목적은 오도념 교육 줄 쳐봐. 오도념 교육 줄 치고 불러줄게. 내면적 자유, 완전성, 호의 또는 정의, 또 보상, 이퀄 공정. 보상과 공정은 같은 거야. 요 5개를 오도념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거. 헤르바르트를 얘기한 거야. 1번. 9번 문제 봐. 헤르바르트의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4번 답 봐. 어머니 무릎 학교, 모고 학교, 라틴어 학교, 짐나지움, 대학으로 무슨 이것은 코메니우스지. 코메니우스는 자 10번 봐. 시대 순으로 연결한 것은 제일 먼저 코메니우스 아니야? 그 다음에 누구야? 로크지, 로크. 그 다음에 피테. 그 다음에 스펜서. 3번이 답이 돼야 돼. 11번 봐. 신인문주의 교육도 옳지 않은 것은 3번 답 봐. 고전 연구와 교연구를 통해서 이탈리아의 궁정학교와 독일의 짐나지움 같은 학교가 생겨났다. 이게 이제 옳지 않은 설명으로 돼. 나머지 다 살펴야 돼, 여러분들은. 나머지 답인 건 다 봐야 되나? 자, 12번은 누구야? 다면적 흥미 형성을 중요시했다. 명료, 연합, 체계, 방법으로 이어지는 수업 단계를 주장하였다. 단순한 지식들을 넘어 도덕적 인격을 갖추는데 도덕적 인격하면은 칸트 아니면 헤르바르트 둘 중에 하나 아니었어? 헤르바르트, 그치? 13번. 옳은 것은 1번은 왜 틀렸냐면은 루소는 적극 교육이 아니라 소극 교육이었잖아. 소극적 교육. 2번 답이야. 2번. 3번은
프레벨은 종교, 자연, 수학, 언어를 중시한 유아교육. 아니, 이제 놀이를 이제 놀이와 게임이 있지, 그치? 놀이 게임. 그래서 답은 2번이 맞는 걸로 돼. 빈민과 교화를 구하를 위한 그제 노작 교육은 자 뒷장 넘겨서 됐나? 뒷장 넘겨봐봐. 넘기면 서양 교육사 해가지고 쭉 비교표가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있잖아, 그치? 이게 지금 표로 다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 처음에 보면 이제 그리스 교육, 그 다음에 로마 교육, 그 다음에 중세 교육, 르네상스 교육, 그치? 인문주의는 뒷장 넘겨봐봐. 그리고 18세기 교육에서 그치? 18세기 교육이 아까 했던 계몽주의 교육이었지, 그치? 그 다음에 16세기 교육, 17세기 교육, 18세기 교육. 18세기 자연주의라고 했는데 그 계몽주의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 다음에 신인문주의는 개발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치? 그래서 쭉 표가 돼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치? 모아서 봐. 응? 그러면 그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응? 얘기 됐나? 그래서 오늘 서양 교육사는 여기까지 정리하자. 근데 여기 봐봐. 3일에 걸쳐 쌤이 해줬는데 서양 교육사 되게 자세하게 해준 거야. 근데 보통은 그냥 하루 정도에서 대부분 선생님이 끝내고 말거든. 그냥 쭉쭉쭉 이렇게 체크해주고 마는데, 이 정도 시간을 가지고 체크한 거는 되게 자세하게 해준 거니까는 해준 범위 내에서만 정리 잘해. 그럼 문제 풀어준 걸 기억하고, 뒷장 넘겨보자. 넘기면, 이제 교육 철학이 이제 들어오잖아. 그치? 자,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를 이제 교육학을, 이제 철학에서, 우리가 철학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다 이제 일단 다 한 바퀴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마무리 시키는 걸로 하자. 그동안 수고들 했고, 그리고 해줬던 거 중심으로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마칠게요.